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같이 확인해 볼 거는 실습과 관련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재료랑 이런 것들 표현하는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PDF 파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재료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드리고 각각의 재료들이 무엇인지도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일을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여러분들한테 미리 나눠드린 거를 보면 지금과 같이 아마 돼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좀 확대해 볼까요? 종류들이 굉장히 많죠. 이제 건축 설계를 할 때 사용되는 이제 재료들을 여기 표현을 해 놓은 건데 사실 이거 말고도 종류는 더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표현되어 있는 이 재료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도 있고 또 다른 방법들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지금 다 배울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만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보는 거는 스케일로 하면은 한 100분의 1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분의 1 도면에서 표현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반이라고 하는 거는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물이 이제 올라가 있는 부분, 건물이 올라가 있는 그 밑에 땅 부분, 그 부분을 우리가 지반이라고 부르고요. 지반을 그릴 때는 지금처럼 이런 표현 방법을 씁니다. 요거는 처음에는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시간 지나면 이렇게 이게 땅을 표현한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는데, 이거는 보통 어디에 이런 표현이 나오냐면 평면도에는 지반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기가 어렵죠. 그죠? 그러면 이건 어디 나오냐면 단면도상에 나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재료가 단면도상에 건물의 횡단면도나 종단면도를 끊었을 때 건물이 지하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지면이라고 하는 거를 표현을 하게 되면 그 지면의 선, 그걸 우리가 그라운드 레벨이라고 해서 GL이라고 이제 굵은 선을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그려놓고 이게 지면이 우리가 포장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럼 만약에 포장을 안 한 비포장 상태로 흙 바닥을 그냥 두는 거라고 하면 그 밑에 그게 흙이라고 하는 걸 표현해 줘야 되겠죠. 그죠? 그랬을 때 지반을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해 주는데, 저 지반은 흙이 될 수도 있고 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반이라고 하는 건 그 밑에 있는 땅 부분이니까 그 땅이 흙이 1m만 땅이고 그 밑에 돌이 있을 수도 있고 바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흙이 뭐 10m 있고 그 밑에 돌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랬을 때 그걸 그냥 다 퉁쳐가지고 그 부분은 그냥 다 지반이다 라고 표현하고, 그때 요런 기호를 씁니다. 그랬을 때 그림을 그릴 때 여러분들이 제일 실수로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위에는 굵은 선을 아주 진하게 이렇게 한 줄을 그려주고요. 그 밑에 중간 정도 선으로 이렇게 지반 표현을 해주는데, 옆에 그리고 밑에는 선을 그리지 않습니다. 실선을 그려주는 게 아닙니다. 비어져 있는 상태고요. 맨 위에 흙의 맨 윗부분, 그 부분만 굵은 선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잡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건물을 얹을 때 건물이 그냥 바로 지반 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지반이 침하되지 말라고 기초를 다지게 되는데요. 그 기초를 다질 때 잡석을 넣어서 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잡석을 표현하는 게 이런 건데, 그때 표현을 할 때는 잡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1m면 1m, 2m면 2m라고 하는 조건 안에서 그 사이에 잡석을 채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잡석 같은 경우에는 윗면과 아랫면에 실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면에는 윗면과 아랫면 잡석이 쌓이는 높이 값을 나중에 치수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잡석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에 굵은 선이 두 개가 있어야 한다. 그 중간에 들어가는 선 같은 경우에는 중간선 정도로 그리게 된다 라는 겁니다. 확대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니까 이거를 좀 확대해 가지고 보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위에만 굵은 선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표현이 조금 덜 돼 있긴 한데 위에 그리는 선과 밑에 그리는 선이 좀 더 굵은 선이고요. 이 안에 있는 요 선이 중간 정도 선입니다. 중간 굵기의 선. 위아래는 굵은 선으로 그리면 됩니다. 자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아래로
선은 굵은 선, 그 안에 들어가는 이 자갈 재료를 표현하는 부분들은 중간선으로 그리면 됩니다. 나중에 그릴 때 요 위에 선이랑 중간에 들어가는 선들을 동일한 굵기로 그리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그림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긴 하지만 똑같이 표현을 하게 되면 틀린 겁니다. 선 굵기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것도 나중에 자갈이 깔리는 두께를 표현합니다. 모래도 마찬가지. 모래는 이 안에 점점점을 찍어가지고 모래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위아래는 굵은 선, 가운데 찍히는 이 점은 중간선 정도의 점들을 찍어주면 됩니다. 자갈과 모래가 섞여 있을 경우에는 여기 자갈표에 이렇게 동그랗게 그렸죠. 이런 동그랗게 그린 것들이 있고 그 사이사이에 이런 모래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을 이렇게 찍은 거고요. 석재라고 하는 게 들어갈 때는 위아래로 역시 굵은 선, 중간에는 중간선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때는 하나는 사선을 실선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1.3선을 그리고 다시 실선을 그리고 1.3선을 그리고 이렇게 반복해서 그리게 된다 라는 게 이게 석재를 표현을 한 겁니다. 인조석 같은 경우에는 석재랑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는 실선이 하나죠. 근데 이거는 실선이 두 개입니다. 실선을 두 개 그리고 1.3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실선을 두 개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뭐 가끔씩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는데 1.3선으로 그릴 때가 있고요. 또는 1.3선이 아니라 이거를 파선으로 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리는지 헷갈릴 수 있겠는데 지금 그림에 보이는 대로 만약에 표현을 한다고 하면 통일을 합시다. 이거 파선으로 그릴게요. 얘를 파선으로 그리고 실선, 파선, 실선, 파선. 얘는 실선 두 개, 그리고 파선, 실선 두 개, 파선. 이렇게 그리세요. 알겠죠? 묵은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무근이라고 했으니까 철근이 안 들어있는 콘크리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멘트, 모래, 자갈, 그 다음 물을 섞은 거를 콘크리트라고 불러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건축에서는 강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안에 철근이 들어있는데 그 철근이 안 들어있는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자갈과 모래만 안에 표현이 되죠. 자갈과 모래만 표현이 됩니다. 이 그림은 어디랑 비슷하냐면 얘랑 비슷하죠. 그죠? 자갈과 모래만 표현이 되죠. 그런데 철근 콘크리트라고 하는 거는 자갈과 모래가 표현되고 그 안에 실선 3개가 이렇게 그어져 있습니다. 실선 3개를 그리면 얘는 철근 콘크리트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는 중간에 하나만 그리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여기도 하나 그리고 여기도 하나 그리고 여기도 하나 그리고 여기도 하나 그리고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실선이 들어가고 그 사이사이에 이런 식으로 자갈과 모래를 표현하는 애들이 있는데 얘가 철근 콘크리트를 표현한 겁니다. 여기서는 그냥 알기 쉽게 이게 한 번만 나왔는데 이게 벽이 뭐 10m, 20m 이렇게 길게 되면 이걸 한 번만 그리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3, 4번 이렇게 그려주게 됩니다. 여기서는 한 번만 그려지는데 여러분도 한 번만 그리면 됩니다. 실습할 땐. 그 다음 이 위에 있는 쇠석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들어가는 자갈의 그림이 여기는 약간 둥글둥글한데 여기는 뾰족한 삼각형 모양으로 그려져 있죠. 쇠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갈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뭐 강가나 이런 데 가면 약간 둥글둥글한 돌이 있죠. 그 자연 상태의 자갈을 가지고 오게 되면 약간 둥글둥글한데 그게 아니라 바위를 일부러 인위적으로 깨트려 가지고 자갈을 만들게 되면 자갈이 굉장히 거칠고 날카롭게 뾰족하게 되죠. 그런 것들을 건축 재료로 씁니다. 왜냐면 자연 상태의 자갈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부러 바위를 깨가지고 그걸 자갈로 만들어서 쓰게 되는데 그때 그 자갈을 우리가 쇠석이라고 불러요. 깨트린 돌이라고 해서 쇠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그 쇠석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자갈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쇠석 콘크리트라고 써있지만 여기에 철근 표시가 없죠. 그럼 얘는 철근이 안 들어있는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인데 불구하고 여기는 선이 3개인데 여기는 선이 2개죠. 이거는 경량 철근 콘크리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철근보다 가벼운 애를 집어넣은 겁니다. 가벼운 철근을 집어넣었을 때는 경량 철근이라고 해서 선을 2개만 그리고 얘는 3개를 그리고 해서 차이를 준 건데 이게 100분의 1이 아니라 좀 더
스케일이 커지면 200분의 1이나 이런 데 되면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표현 방법이 또 달라지게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또 배우게 될 거예요. 그다음 목재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표현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그립니다. 좀 큰 목재 같은 경우에는 목재의 단면에 X 표시를 합니다. 단면에다가 X 표시를 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경우에는 단면에 X 표시를 하게 되면 너무 이제 이게 작을 경우에는 X를 치면 이게 까맣게 보입니다. 멀리서 보면 까맣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더 단순하게 표현한 거고 이걸 자세하게 표현하게 되면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나무에 나무 결이 있죠. 그거를 이렇게 나이테가 될 수도 있겠죠.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단면에 표현을 한 겁니다. 역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목재입니다. 자, 돌아와서 그 다음 건축을 할 때 많이 사용되는 또 건축 재료 중에 하나가 벽돌이죠. 벽돌 중에서도 시멘트를 이용해서 만든 벽돌이 있고요. 붉은 벽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벽돌 있죠. 그 황토나 이런 걸로 만든 벽돌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구분을 하려고 이렇게 사선을 그렸을 때 요 촘촘하게 그리는 정도를 다르게 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시멘트 벽돌이랑 붉은 벽돌이 두 개가 같이 재료가 도면에 표현이 돼 있으면 촘촘한 거랑 그 다음에 조금 널널하게 떨어져 있는 거랑 이게 차이가 나도록 표현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하나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붉은 벽돌이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시멘트를 이용해서 만든 벽돌이구나 라는 거를 구별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시멘트 벽돌이나 붉은 벽돌 한 가지만 재료로 사용됐을 경우에는 이것만 가지고는 이게 어떤 벽돌을 사용했는지 구별이 어려워요. 그랬을 경우에는 도면상에서 여기에 이렇게 지시선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여기다 글을 적어줍니다. 이게 재료가 시멘트 벽돌인지 또는 붉은 벽돌인지를 이 옆에다가 써주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 어쨌거나 벽돌 종류를 그릴 때는 사선을 그린다. 사선을 그리는데 붉은 벽돌은 촘촘하게 그리고 시멘트 벽돌은 좀 널널하게 그리는 게 특징이다. 라는 정도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록, 이것도 블록 같은 경우에 시멘트로 만들죠. 이 블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거랑 재료적으로 봤을 때는 동일한 재료인데 불구하고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격자 형태로 사선을 두 번 그려가지고 격자 형태로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그려 놓으면 이거는 블록 표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모두 단면을 잘랐을 때 우리가 보이는 것들입니다. 단면에서 알 수 있는 것들. 철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 두 개를 이렇게 표현을 해놓는다. 철제를 그릴 때는 선을 그리고 단면에 선 두 개를 이렇게 중간중간에 여러 번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 이건 철제다.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선을 3개를 그린다. 3개를 그린다. 얘랑 비슷한 게 뭐냐면 얘죠. 콘크리트. 얘랑 비슷하죠. 근데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골재가 표현이 되어 있다. 그런데 철제로 되어 있는 애들은 골재 표현이 안 돼 있다. 이건 전부 다 100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100분의 1이 아닌 다른 도면에서는 이거랑 또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나중에 또 배워야 됩니다. 스케일마다 재료를 표현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다. 그거는 나중에 배우게 된다. 자, 넘어가서 단열재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일반적인 단열재 표현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다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격자가 그려져 있는 것들도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거 예전에 과학 시간이나 수학 시간에 배웠던 오메가 표시 있죠. 옴 표시. 그 표시를 이렇게 연달아 가지고 이어가지고 이렇게 그리게 되는데 이게 단열재를 그린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리 같은 경우에는 보이는 것처럼 선을 하나만 그려서 유리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유리가 이중유리, 삼중유리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유리를 이중으로 그릴 거니까 2개, 유리도 두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껍게 유리의 두께가 보이게끔 이렇게 그릴 수도 있다. 보통은 이렇게 선 하나를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다. 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놓고 중간에
수직으로 선들을 이렇게 끊어 놓고 촘촘하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널널하게 그릴 수도 있다. 이거는 타일 표시입니다. 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뭐 셔터 같은 게 될 수도 있어요. 셔터. 건물에 이제 앞에 방화 셔터나 이런 것들이 내려왔을 때 그런 것들을 표현해 줘야 되는데 실선으로 그리면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구별을 해줘야 되죠. 그랬을 때 이렇게 파선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걸로 셔터를 표현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와이어 메쉬 같은 경우에는 얘랑 또 구별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선을 수직으로 이렇게 짧은 선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차이를 준다 라는 겁니다. 이거 얘네들은 그렇게 많이 표현되는 재료들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메탈도 있고요. 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합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얘랑 헷갈릴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리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잘 안하고 이렇게 실선 하나만 그리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면 아 이거는 합판이구나 라고 보는 게 일반적으로는 많이 통용된다. 그 다음 석고보드는 요즘 잘 안 쓰는 재료긴 하지만 석고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점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뭐랑 헷갈리냐면 콘크리트 얘랑 헷갈리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둥글둥글하지만 약간 비정형 형태의 동그라미들이 이렇게 막 무작위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얘는 균질한 형태로 그려지고 얘를 가운데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이 선을 위아래로 그렸으면 선의 위에 반달 모양으로 잘리게끔 이렇게 표현해주면 이거는 석고보드가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축 재료 부분을 도면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에 대해서 일반적인 것들을 알아본 거고요. 사실 제일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 되는 재료 같은 경우에는 지반, 그 다음에 묵은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그 다음 유리, 벽돌, 요 정도가 사실은 제일 좀 중요합니다.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는 재료들인데 흔하게 지금 당장 많이 도면에서 보이는 표현되는 애들은 지반, 그 다음에 콘크리트, 묵은 콘크리트, 그 다음 철근 콘크리트, 그 다음 벽돌, 유리 요 정도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도면을 보고 이게 어떤 건물이고 어떤 재료를 썼는지를 여러분들이 빨리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재도 알면 좋고요. 자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재료 표시 기호 두 번째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 아까 얘기했죠. 스케일별로 조금은 다르게 표현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벽돌 같은 경우에 50분의 1까지 표현할 때는 사선으로만 그리고 블록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중간에 이렇게 잘라놨죠. 이렇게 잘라놓은 수직으로 서 있는 요 선들이 벽돌 이 블록 있죠. 블록 사이즈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요만큼이 블록 사이즈다라고 하는 걸 표현한 건데 요거를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벽돌 하나가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요 네모 박스 사각형 하나가 요만큼 하나가 벽돌 하나입니다. 그래서 벽돌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지금 그려져 있는 겁니다. 양옆에까지 12개가 그려져 있고 요게 벽돌이라고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재료를 이렇게 사선을 빗금을 쳐가지고 벽돌이 지금 이렇게 배치가 돼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 시멘트 블록이죠. 이것도 블록 같은 경우에 블록의 그림을 이렇게 실제로 블록이랑 똑같이 생긴 거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리면 좀 더 자세한 10분의 1보다 작은 도면에서는 실제 재료 하나하나까지도 다 그린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린다. 이건 아까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거보다 디테일하게 된 거 지금 비어있죠. 그냥 요거랑 똑같이 그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기둥과 장막벽 장막벽 됐고요. 여기서 말하는 장막벽 같은 게 지금 여기 빗금 쳐져 있죠. 이거는 뭐냐면 장막벽이라고 하는 거는 내력벽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로 만든 벽이 아니라 지금 벽돌로 만들어 놓은 벽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장막을 쳤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랑 벽돌이랑 섞여 있는 겁니다. 지금 재료가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이거 H빔이죠. H빔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고리 이거 못합니다. 철골, 철근 콘크리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골이 안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철골을 둘러싸고 있는 콘크리트 피복이 있는데 이 피복이 그냥 콘크리트 무근이 아니라 철근이 들어있는 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규모가 굉장히 큰 건물들 있죠. 뭐 한 20층, 30층 정도 되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 이런 재료를 이용해서 구조를 만듭니다. 그때 쓰는 형태가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철골 기둥을 이렇게 하고 장막벽 같은 경우 얘는 이제 이 벽을 콘크리트로 만든 게 아니라 다른 뭐 내장재나 외장재를 이용해서 칸막이 벽 같은 거 있죠. 그 벽을 쳐놨다. 공간을 구획하기 위해서 벽을 친 겁니다. 그래서 기둥이 이렇게 있고 그 옆에 이렇게 벽을 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재료는 표현이 안 돼 있는데 그림만 봐서는 콘크리트도 아니고 그 다음에 벽돌도 아닌 다른 걸 이용한 것 같습니다. 신벽 구조 이거는 뭐 여러분들 굳이 지금 알 필요 없고 평벽 구조 이것도 뭐 지금 당장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거 지금 설명을 해줄까 그냥.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렇게 지금 표현이 네모가 돼서 X 돼 있죠. 그러면 이게 무슨 재료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앞에서 목재입니다. 목재. 목재가 있으면 목재를 이용해서 기둥을 해놓고 그 사이에 이렇게 해서 벽을 쳤습니다. 그죠? 기둥이 밖으로 노출되는 형태의 벽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안에 목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목재가 있고 바깥쪽으로 벽을 이렇게 친 겁니다. 그러면 이 목재가 밖으로 노출이 안 되죠. 기둥이 밖으로 노출이 안 되는 형태는 평벽. 기둥이 밖으로 노출되는 형태, 이렇게 굴곡이 있는 형태가 되면 얘는 신벽. 이런 이야기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목재를 이용한 거고요. 얘는 목재가 아니라 형광입니다. 형광. 철재를 이렇게 구부린 겁니다. C형 철강입니다. 그걸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여기 선 표시한 거 보니까 이거 합판 그린 것 같은데,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나중에 이런 도면 기호들이 여러 개가 나타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걸 보고 이게 뭔지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시 넘어가서 옆에 이제 창호부호인데 창호라고 하는 거는 창과 문입니다. 창과 문. 그래서 W라고 돼 있고 D라고 돼 있죠. 우드 도어입니다. 우드 도어. 그래서 목재로 만든 문이다. 그 위에 숫자 2가 써 있는 거는 이제 번호입니다. 번호. 번호. 나무로 된 문 2번. 2번. 얘는 나무로 된 우드 윈도우죠. 윈도우입니다. 그래서 나무로 된 창 1번. 종류가 목재로 된 창이 종류가 10개가 있으면 WW1부터 WW2, 3, 4, 5, 6, 7, 8, 9, 10까지 나오는 거야. 목재문도 종류가 만약에 5개다 그러면 WD1, 2, 3, 4, 5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죠? 알루미늄으로 된 거 A, D, 알루미늄 도어. 그죠? 얘는 알루미늄 윈도우 W. 쉽죠? 스틸 도어, 스틸 윈도우. 그죠? 그 다음에 스테인레스 철제, 스테인레스 스틸 도어. 그죠? 스테인레스 스틸 윈도우. 그죠? 고정창이라고 되어 있죠? F라고 되어 있는 건 픽스입니다. 픽스 도어. 픽스 도어라고 하면 문이 열리지 않는 거야. 고정되어 있는 거. 못 움직이는 겁니다. 고정창, 픽스 윈도우. 그 다음에 창호지문, 창호지창. 그 다음에 철제 셔터, 창호 종별 번호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기호. 이거 기호가 여기 요 영문으로 되어 있는 거고 번호가 이 위에 1, 2, 3, 4, 5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류마다 1, 2, 3, 4 창 종류별로 번호가 있다 그랬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기둥을 쓸 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전개 부호 표시, 입구 표시, 주열, 이건 나중에 그리드라고 부르죠. 그리드 열 표시할 때, 그 다음에 이건 단면도를 그릴 때, 단면을 잘랐을 때 절단하는 표시, 이런 것들이고요. 이런 것 보호 그릴 때, 이거는 구조 나중에 할 때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은 구조할 때 주로 보이는 거고, 건축 도면에는
거의 없어요. 이거는 나중에 배치도 평면도 그릴 때 입구 표시하는 방법. 그 다음에 도면명 쓰는 방법이고요. 도면명. 그래서 도면에 이름 쓰고 밑에 스케일 쓰고 여기는 도면의 이름과 번호입니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레벨 표시하는 방법. 만약에 평면도상에서 여기에 선이 하나 이렇게 있어서 화장실입니다.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1층 바닥이야. 그러면 이런 식의 표현이 되어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0이라고 하는 거는 집안 레벨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레벨, 집안보다 플러스 180 올라와서 1층 레벨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선이 이렇게 있으면 화장실 부분은 밑으로 1층 바닥보다 180 밑으로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걸 쓰든 상관은 없지만 바닥에 레벨 표시를 할 때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천장 표시할 때 쓰는 방법. 천장은 이렇게 꺾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잘 안 보여. 단면도상에서도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바닥 표현하는 거는 레벨 차가 제법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레벨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죠. 벽돌을 쌓았는데 여기 보면 확대 도면에서 디테일 도면에서 보면 벽돌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여기 빗금 쳐져 있어요. 그러면 이건 시멘트 벽돌 또는 이제 붉은 벽돌인데 먼지 구별이 잘 안 되죠. 그랬을 때는 이렇게 지시선을 뽑아서 0.5B 시멘트 벽돌 쌓기라고 돼 있습니다. 0.5B라고 하는 건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1B, 1.5B, 2B, 2.5B, 3B 이런 식으로 B는 블록입니다. 그래서 쌓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철근 콘크리트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거 잡석이죠. 잡석을 이렇게 갔습니다. 이게 이 밑에 부분이 기초 부분이 되겠죠. 기초라서 기초 밑에 잡석을 이렇게 깔았다. 잡석의 두께가 여기 보면 200이다. 표현이 되어 있죠. 여기도 기초가 있고 이 밑에 잡석. 이거는 철근 콘크리트. 그죠? 이렇게 해놓고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시선을 뽑아서 여기는 철근 콘크리트를 150, 요 두께가 150이다. 그 다음에 밑창 콘크리트에서 여기에는 콘크리트를 이렇게 부었는데 이게 55cm란 얘기죠. 5cm를 깔았다. 그 밑에 잡석 다짐을 220cm를 잡석 다짐을 했다.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겁니다. 단면도상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창호 표시하는 것들입니다. 창호 표시하는 것들도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구별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다지랑 미다지야. 여다지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에 가면 있는 것들입니다. 이 미다지 이런 것들은 옛날 가옥 있죠. 전통 한옥이나 이런 데 가면은 옆으로 이렇게 미는 문 있죠. 그게 미다지고요. 여다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설계실 문 있죠. 그 설계실 강의실에 들어가는 문 보면은 이렇게 활짝 열리죠. 회전하잖아. 문이 양 옆에 고리가 걸려 있어가지고 문이 이렇게 90도 회전해가지고 열리잖아. 그죠? 이게 여다지 문입니다. 하나만 열리면 왜 여다지? 양쪽으로 두 쪽 문이 두 짝이 있어가지고 두 개가 다 열리는 형태는 쌍여다지. 이거를 내가 밀어도 열 수 있고 당겨도 열 수 있으면 작의 여다지 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똑같은 표시인데 이게 문일 때는 요 표시가 문이고요. 창일 때는 요 표시가 창이야. 똑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문 같은 경우에는 요 밑에 지금 여기 선이 있지. 요거는 창틀을 그려놓은 거예요. 창틀. 요 창틀이 문은 문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요런 표시가 있으면 이게 문인지 창인지 여러분들이 한 번에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 그래서 잘 봐야 돼. 이게 문인지 창인지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평면도만 가지고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미닫이도 한쪽으로만 하는 거면은 외미닫이, 양쪽으로 하는 거면 쌍미닫이. 창도 마찬가지. 얘는 지금 밑에 문틀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거고, 얘는 창틀이 있으니까 지금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 겁니다. 이 창틀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문틀이 여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석이문, 이렇게 미석이 창, 이렇게. 그 다음에 주름문, 셔터문, 셔터창, 오르내리창.
이렇게 그리는 거를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아까 이렇게 생긴 애를 디테일하게 그려서 보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 이거고요. 자, 이런 종류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얘는 뭐겠습니까? 얘는 문입니다. 그죠? 문. 사이즈가 900짜리가 되는 90cm짜리 문. 자, 요런 모양이니까 누굽니까? 얘죠. 외 여닫이 문이 되는 겁니다. 외 여닫이 문. 외 여닫이 문. 여기는 창이 이렇게 달려 있고요. 미석이 창이 달려 있고 여기는 문이 따로 없네. 여기도 미닫이 문이 있고 여기도 미닫이 문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창이 여기에 미석이 창이 이렇게 달려 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도면의 표현이 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 레벨 표시가 여기 레벨 표시가 따로 안 돼 있네. 여기 재료 표시가 돼 있는데 여기 확대해 보면 요 표시가 지금 단열재 표시해 놓은 겁니다. 단열재. 얘는 지금 보면은 스케일상 자갈이랑 모래를 표현 안 했지만 얘는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얘는 벽돌이거나 시멘트 벽돌이 되겠죠. 벽돌이거나 시멘트 벽돌이 있고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가 있고 여기에 단열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만들어져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싱크대, 테이블, 식탁이죠. 화장실이 여기 있고 여기는 현관이네요. 그 다음에 현관 같은 경우는 레벨이 지금 여기는 플러스 600 여기는 플러스 450이고 밖에 여기 데크가 있는 부분이네요. 450 900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높이 차이가 있죠. 450이 높습니다. 여기 450 여기 450이니까 똑같네. 레벨이 똑같고요. 여기보다 여기가 150이 높죠. 그럼 여기 레벨 차이가 단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단 차이 표시할 때는 여기 표시하려면 어떤 애를 써야 되냐면 얘를 써야겠죠. 바닥에 표시한 얘를 나중에 여기다 이렇게 표시하면 이렇게 레벨이 써있지 않더라도 단 차이가 여기에 생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600인데 여기 700이니까 레벨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선이 하나 이렇게 실선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실선이. 그래야 여기랑 여기랑 바닥이 서로 다른 거다라고 하는 차이가 나겠죠. 그 다음에 얘도 확대해 보면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하게 그린 도면이죠. 그러면 창문의 종류까지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루미늄 윈도우 6번째 6번 종류가 6번째 거 우드도어 8번 우드도어 5번 우드 윈도우 1번 알루미늄 윈도우 1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미닫이 문인데 여닫이 문인데 여기 보면 바닥에 선이 그려져 있죠. 이거는 문틀이 바닥에 있는 겁니다. 문틀이 있는 거예요. 얘도 문틀이 지금 그려져 있죠. 문틀이 있습니다. 얘는 스틸 윈도우로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도면에 표시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드 윈도우 1번. 자, 이런 식으로 도면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도면에서는 이렇게 창문이 어떤 건지 표현을 해놨으면 요 기호에 맞춰가지고 그 문이 어떤 문인지 어떤 창인지 이렇게 그려 놓습니다. 일람표를 창호 일람표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정보들을 여기에다가 제공을 하게 됩니다. 따로 별도로 이제 제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과제할 때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제도 용지에 여러분은 학번 이름 적으시고요. 재료 표시 기호할 때 아주 연하게 선을 3개 그린 다음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레터링하는 연습하듯이 또박또박 적어주시고 재료명과 재료명을 쓰시고 그 옆에 재료 기호들을 여기다 표시하는 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재료 표시는 여기 있죠. 얘를 옮겨 그리면 됩니다. 얘를 옮겨 그려주세요. 여기다가 여러분들 옮겨 그리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옆에다가 이 기호들을 옮겨 그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옮겨 그릴 때 좀 신경 써서 잘 옮겨 그려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일종의 공부죠. 그래서 나중에 도면 보고 이게 벽돌벽인지 그 다음에 어떤 종류의 창문인지 이런 거 우리가 알고 싶은 거잖아. 그죠? 그런 걸 알아야 도면을 볼 수 있고 그죠?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좀
그림만 그리지 말고 좀 약간의 공부를 하면서 외워야 돼. 사실은 다 외워야 되는 것들입니다. 좀 신경 써가지고 공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번 과제에 대한 설명을 한다고 시간이 조금 다른 동영상보다 길게 시간 배분이 됐는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